정부가 올해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정해 학교당 1,0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1도 1국립대 모델을 꺼내들었는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 내 장기간 방치돼 있는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적으로 철거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 예방과 치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6일 서울에서 강릉 여행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행업계에는 동해안 관광 상품 개발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 대학들의 현실,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정해서 학교당 1,0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1도 1국립대 모델을 꺼내들었는데 지방 대학들이 사활을 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대학 입학 자원의 급감,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은 아예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내용을 보면 대학 입학 자원은 2040년에 2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무려 20만 명이 미달한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지방대학들 중에 지역 산업과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며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1단계로 6월까지 1.5배수를 예비대학으로 선정한 뒤 다시 2단계 본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10곳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026년까지 글로컬 대학 30곳을 지정하는데 한 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지방대학 5곳 가운데 한 곳만 선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내건 가장 큰 평가 기준은 대학 혁신인데 대학 간 통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1도 1국립대 통합 혁신 모델을 꺼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미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금호공대, 경북도립대가, 경남에서도 창원대와 경상국립대 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건 경쟁에 나선 겁니다.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는 대학 간 1도 1국립대학이라는 좋은 하나의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다라면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4개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국립대 모델은 각 캠퍼스별로 지역과 연계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과 연계해 교과를 구성하거나 현장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영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와도 연합해 오픈 캠퍼스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 내에서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뭐 일부 통합, 일부 연합 또 여러 가지 공유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글로컬 대학 선정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지역 기여도인데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실행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과 또 지역 전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 대학 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지역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을 지금 확립을 해서 대학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대학.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이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를 하다 만 채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에 특히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철거도 가능하긴 한데 실제 그런 사례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앙상한 골조와 여기저기 찢겨나간 가림막으로 쌓인 건물. 언제쯤 공사가 멈춘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엔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한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인도 바로 위로는 안전망이 쳐져 있고 현장 주변 곳곳에는 가림막으로 쓰던 부직포가 흩날려 있습니다. 피해는 주민 몫입니다. 건물이 오랫동안 지금 공사를 안 하는 상태에서 부직포가 날리는 게 너무 건강에 안 좋고, 진짜 뭐 하수구나 배수구 다 막히는 부분들이고, 옆에 건물들은 이제 창문도 못 열어놓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게 먼지를 먹었다가 바람 불 때 먼지도 부직포랑 같이 많이 날아오는 상태니까. 모두 저 가림막이 전부 날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솜털같이 날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 날려서 하수구가 군도 같은데 메꾸면은 물이 안 빠지잖아. 찢어진 거 이렇게 보기 싫은 거 그런 거 꼬매놓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가만히 있다고 시에서도. 춘천의 또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멈춘 지 10여 년째.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안전을 걱정합니다. 봄이 되면 얼었다가 땅이 녹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라앉고 푹푹 들어가고 꺼지고, 이제 이게 중지되고 10년 이상 되면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 현행법상 철거까지도 가능합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보면 시장 군수가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엔 난관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취소를 해서 저 건물을 철거를 시켜야겠다라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착공을 한 건물이니까 저거를 빨리 재착수해갖고 정상화시켜서 건물을 준공을 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게 개인재산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방치 건축 현장은 총 286곳. 이 중 14%인 41곳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상품개발 상담회에 참석해 여행업계에 동해안 관광상품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또 도와 강릉시 공무원 약 100명은 서울 을지로 인근 등에서 강릉 여행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춘천시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대학가 인근 134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상담을 위한 전세 피해 상담 창구도 개설해 운영하는데요. 춘천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춘천 내 전세 피해 가구는 16가구, 피해액은 6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무려 16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예방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성군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교실 안에 노인 15명 정도가 앉아 체조, 게임 등의 수업에 빠졌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인지 클릭 한번 해볼까요? 수강생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을 선택합니다. 세종대왕분이 누굴까요? 1년 반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80대 노인도 매주 이 교실을 찾습니다. 수업이 즐겁다 보니 참여한 지가 벌써 9개월이나 됐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도 하고 또 꽃 같은 것도 만들으라고 주면 만들고 이러면
그런 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즐거움에. 그래 이리 오니 여럿이 이렇게 보고 이리 배우는 것도 또 그거 잘 가르치어주고. 교실 밖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치료가 아니라 게임하면서 기억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윷게임, 윷놀이, 같은 그림 맞추기. 재밌어요. 기억이 많이 좋아져요. 정선군이 이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진행하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곳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 무려 16곳이 초고령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광역치매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 노인 인구 35만여 명 중 치매 환자는 무려 10%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할 전망이라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정선군에서 검사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르신분들 편하게 진단 받아보시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과 6월은 농가가 굉장히 바쁜 시기죠.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던 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문제는 농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올해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력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경북 의성에 다녀왔습니다. 농가의 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노지 채소를 수확하고 사과꽃을 솎아내는 등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손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농가가 일정한 규모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인부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14만 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 전국 1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북 의성에는 캄보디아 여성 50명이 들어와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작은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농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만 필요한데 그 10명, 12명이 다 필요 없는데도 뭐 써야 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군하고 새의성 농협에서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노래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의 급여와 숙박은 농가와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공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괜찮으면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사설 인력중개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10만 원대로 이렇게 하고 이 근로자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 쪽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냥 극성수기에도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봄, 가을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경상북도는 꾸준히 노동 인력을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력을 41만 명 지원하고 올해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신기로 추진하는 등 국외 인력 35만 명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물의 건강한 생장부터 귀한 인력 모시기까지 몸과 마음 모두 바빴던 농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노동력에 대한 고민만큼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